자, 얘들아, 교재를 먼저 피세요. 자, 일단 진도를 먼저 나가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어폰은 왜 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저거. 왜냐면 그럼 녹음이 소리가- 들어갔지?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선생님 해봤을 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끼면은 약간 촬영도 되게 모르겠어요. 선생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하고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유행하는 거 있어요. 유행하는 그게 있어? 작장에 이제 정보를 주는 거. 아, 작가님 정보를 준 거야? 자, 오늘은 행렬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이 행렬이 사실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그 기하 벡터 있잖아요. 나중에 그 선택 과목 할 때 기하 단원이 좀 추가로 되어 있는, 원래 거기에 들어있는 단원이었는데 선생님 때는 이 행렬이 고등학교 과정이 있었어요. 수원인가 수특책에 있었어, 원래가. 교육과정에 있다가 얘가 빠져나가가지고 그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안 배웠던 거지. 이제 문과 애들은 이제 배울 그 일이 없지. 그러다가 안 된다. 행렬은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행렬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행렬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계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행렬이 뭔지만 알고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뜻과 연산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쉬워졌는데 너무 맛보기만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 그 의미 있는 활동은 언제 나온다? 기하 벡터 배울 때, 벡터를 배울 때 이 쓰임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것만 배워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다. 왜? 너무 맛보기라 가지고 아무것도 뭐 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일단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렬이라는 거는 얘들아 한문입니다. 자, 이거 무슨 행 무슨 열일까요? 그거 순행. 순행 뭐야? 자, 얘 열이 뭐냐면 우리 열 맞춰서 이런 말 하지 않나? 오와 열. 열 맞춰서 할 때 열은 뭘 맞춰 쓰는 걸까요? 줄. 무슨 줄? 한 줄. 한 줄인데 무슨 줄? 가로줄. 가로줄이 세로줄. 세로줄이죠. 그래서 얘들 열이 뭐냐면 세로 열자예요. 세로줄. 행이 가로요. 그렇지. 행이 가로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행렬이. 근데 그거 가로 세로를 멋있게 한문으로 행렬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어디 써 있어. 이렇게 뭐 있어? 어디 그런 게 있어? 써 있어요. 3번.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그 행렬이 근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그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연립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해 드릴게요. 자, x 더하기 2y에서 5,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는 7 이런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가감법 같은 걸 쓰잖아. 그렇지 않아요? 연립 방정식 가감법으로 풀지 않나? 근데 이 가감법 할 때 어떻게? 위에 식이 몇 배 해서? 2배 해갖고 어떻게 할 거야? 2를 빼서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야? 왜냐하면 x 개수를 똑같이 맞춰서 없애고 y만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이런 가감법을 쓸 때 우리가 x, y를 건드리냐 이거야. 그렇진 않다. x, y가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 여기 숫자 개수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이렇게 뭐 가감법 같은 걸 쓸 테니까 여기서 숫자만 여기다가 탁탁탁탁 쓰자. 이게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 7 같은 경우는 5, 7 이대로 쓰자. 이렇게. 근데 숫자만 쓰면은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근데 이제 중괄호 이런 어려운 괄호 말고 그냥 소괄호처럼 괄호를 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는 걸 좀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줄을 좀 예쁘게 맞추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각각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행렬. 그럼 여기 x, y는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x, y
얘랑 똑같이 일단 두 개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게 바로 행렬의 하나의 그냥 식이 되겠습니다. 이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연립 방정식 우리가 못 푸나?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못 푸나?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풀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연산을 이제 여기를 숫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 개의 방정식을 쭈루룩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꼭 1, 2일 때만이 아니라 여기 숫자를 뭐 5, 7로 바꿔. 그러면 5, 7일 때 뭐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기초적인 연산만 배우는 거라 왜 굳이 이렇게 쓰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는 있으나 나중에 이제 벡터를 연구하게 되면은 벡터에서 이 표현이 중요하게 이제 다루게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요런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행은 가로잖아요. 여기 가로, 요렇게 가로줄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X축, Y축 순서쌍을 읽을 때에도 보통 어떻게 읽냐면 X축에 있는 좌표 먼저 읽고 Y축 좌표를 나중에 읽지 않나? 순서쌍도?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를 먼저 읽고 세로를 나중에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행렬의 이름은 보통 이제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 대문자를 뭐 행렬 A로 쓰든지 행렬 B로 쓰든지 이렇게 얘는 행렬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쓴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행렬 A야 이랬을 때 이 1, 얘를 말하고 싶어 또는 2를 말하고 싶은데 이 누구이야? 어떤 이야? 얘야? 알 수 없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이인지를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런 각각, 행렬이 이루는 이런 각각의 요소를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뭐랄까 약간 과학 시간처럼 무슨 성분 이런 느낌. 성분인데 얘를 그럼 뭐라고 부르냐? 얘가 행렬 A면 소문자 A를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첨자를 밑에다 써주는데 가로, 세로 순으로 씁니다. 1,1처럼. 근데 이건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첫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에 있는 애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1, 2. 왜요?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세로줄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A, 2, 1. 근데 얘들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 왜냐면 이건 2, 1과 1, 2는 다른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위치 자체가 달라요. 마치 순서쌍과 같이 다른 거야 얘들아. 그래서 1, 2와 2, 1은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야 돼. 여기 첫 번째가 가로고 두 번째가 세로예요. 마치 얘랑 똑같이. 순서쌍처럼. 그래서 가로줄이 두 번째 가로줄 위에서부터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가로줄. 얘는 왼쪽보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게 어디부터 있는지가 헷갈려 할 이유는 없어 얘들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다음 줄 읽지 않아요? 그 글을 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형태의 첨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는 방향에 따라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얘는 근데 그러면 행렬 그 가로 세로 줄 중에 10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중에 10개를 넘어가면 10하고 뒤에 1 써요. 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건 사실 잘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쓰겠지. 조금 떨어져서 쓰겠지. 왜냐면 근데 솔직히 101 쓸까? 이런 건 없지 않나? 그래서 뭐 좀 알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111이야 11일이야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잖아. 111로 쓸 건데 그럴 때는 좀 띄어서 쓰던지 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나오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렬의 사이즈 크기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 행렬의 사이즈는 너네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런 거 이제 뭐 물건이나 이런 거 사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뭐 책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22cm 곱하기 23cm 곱하기 17cm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거 봤어요? 포장지에도 이게 몇 cm짜리인지 뭐 이런 거 막 적어주잖아. 가로, 세로, 높이 써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가로, 세로. 근데 이랑 이를 곱해서 4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로와 세로에 몇 칸씩 적혀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당연히 얘가 누굴까? 가로. 얘가 세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영어로 이 곱셈을 by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2by2 행렬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좀 이제 3by3 뭐 이렇게 읽고 아니면 뭐 2by3 뭐 이렇게 영어로 읽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한글로 읽고 싶으면 2 곱하기 2 행렬 또는 2by2 행렬 이렇게도 읽습니다. 이게 읽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성분이고 이 각각이 성분이고 그 성분을 A11 뭐 이렇게 이 첨자 표시를 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소통 방법인 거잖아. 사실 성분 누구를 골라주고 이렇게 말할 때 써야 되니까는 필요한 용어들인 거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로 같은 행렬이라면 당연히 얘들아 성분이 모두 어쩔 때? 같으면 서로 같은 행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이 뭔지 알았다면 이 행렬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이 당연히 문제에 나오겠죠, 얘들아? 자, 연산은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 우리가 숫자에서 계산을 하듯이 행렬에 덧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 뺄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곱셈처럼 이제 얘는 상수배, 스칼라배라는 게 좀 새로 생겨요. 곱셈 이외에 그냥 그 곱이 XY의 곱 이게 아니라 EX, 약간 상수랑 문자를 곱하는 느낌? 행렬에 숫자 배하는 게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행렬의 실수 또는 얘를 실수를 영어로 스칼라라고 해서 스칼라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행렬의 실수배를 한번 할 거고 행렬의 곱셈을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행렬의 나눗셈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 나눗셈을 하려면 이제 역행렬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역행렬이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막 많아 계산이. 근데 그 역행렬을 없애줬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올 때 선생님은 다 배웠거든. 역행렬까지 그랬는데 나눗셈이 사라지면서 곱셈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배울 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서 어떤 가우스나 뭐 이런 사람, 저 유명한 사람이 이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배우시면은 행렬의 연산이 다 끝나게 됩니다. 벌써 내용이 없어요, 이거밖에. 자, 그럼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요, 이 사이즈가 같은 것끼리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A11, A12, A21, A22. A라는 행렬이랑 B11, B12, 아이고 여기 좀 남겨놔야지. B21, B22. 이 두 행렬이 있는데 이 두 행렬을 더하겠대. 그럼 일단 행렬을 더하려면 어떻게 더하면 될까? 어떻게 더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똑같은 위치. 그렇지.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같은 위치에 딱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덧셈이에요. 그럼 뺄셈은 어떻게 할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그냥 답니다. 덧셈 뺄셈은 각각의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쓴다. 끝.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뺄셈을 하면서 무슨 행렬이 나오냐면 영행렬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얘들 영행렬이 뭘까요? 영만. 오, 그렇지. 얘들아,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구성된 것을 영행렬이라 합니다.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빼서 영행렬이 됐다. 이 무슨 말일까?
두 행렬이 어떤 거야? 같은 행렬인 거지 뭐야. 그래 옆에서 0되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영행렬의 표시는 그 원점을 표시하듯이 5로 표시합니다. 대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5로 표시하고 모든 성분은 다 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배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 A는 똑같이 선생님 계속 이걸로 쓸게요. 여기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달라져도 상관없어. 뭐 이게 세 줄이 되든 네 줄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A에다가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해서 K를 곱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행렬에 K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얘들아. 그냥 하나만 여기에만 K를 곱하면 K배가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모든 성분의 K를 곱해달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들아,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얘들아, 모든 여기에 공통인수로 다 2배씩 뭔가 짝수로 되어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럼 어떻게도 할 수 있다? 2를 묶어내서, 그치? 2A 이렇게 써도 될까요? 된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상수배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그냥 KA 하면은 여기 숫자를 모든 성분에 곱해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모든 성분에 곱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에만 곱하거나 2개에만 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곱셈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 얘기를 잠깐 드린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사과랑 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과랑 딸기가 얘가 얼마냐면 하나에 얘는 500원이고 얘는 300원이라고 할게. 한 개. 그냥 진짜 딱 한 개. 근데 물론 돈을 크게 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계산을 조금 이제 크게 쓰면 귀찮아지니까 작게 쓴 거예요. 자, 사과랑 딸기가 하나에 500원, 300원인데 얘를 몇 개 살 거냐면 얘를 사과랑 딸기를 얘를 2개 사고 얘를 3개 살 거야. 그럼 얘들아, 너네 이거 사과랑 딸기를 사는데 드는 돈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얼마죠? 2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500원에다 1을 곱하고 300원에다 3을 곱해서 이거 더할 거 맞아요? 더할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게 표에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잖아. 얘네 둘을 행렬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숫자만 갖다 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얘는 왜 가로로 쓰고 얘는 왜 세로로 쓰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곱셈의 그 조건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은 선생님이 그냥 일단 써볼게요. 사과랑 딸기를 2개, 3개를 샀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과랑 딸기를 2개, 3개 산 총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그럼 뭐라고 쓴다? 500 곱하기 2 더하기 300 곱하기 3이 될 거라는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이렇게 나왔겠죠. 돈이. 맞아요? 근데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 행열이잖아요. 얘들아, 행열. 행이 뭐라고? 가로. 열이 세로 맞죠? 앞에 거에서 곱셈에서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첫 번째 가로줄이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가로줄 그리고 열은 2개. 얘는 첫 번째, 두 개 가로줄에 한 개의 세로줄이 있는 거 맞죠? 행열을 가로 세로 순으로 쓰면 이렇게 되나요? 자, 이랬을 때 얘들아, 여기가 똑같아야지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사과랑 딸기가 있는데
사과를 사고 딸기를 안 사면 그게 0인 거지. 딸기를 뭐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 사과랑 딸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 딸기가 있으면 여기도 사과와 딸기 개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500에는 2를 곱하고 300에는 3을 곱할 거 아니에요. 상태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요 개수와 여기 두 번째 이 두 개, 개수 두 개가 여기 개수랑 맞아야지. 여기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계산이 일단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행렬의 곱셈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결론은 뭐가 나오냐? 1 by 1입니다. 그 남은 거 있지. 얘네들 같은 건 지워지고 1 곱하기 1 행렬이 나는데 그게 요거야. 이거 하나 계산한 거. 얼마 이렇게. 근데 이거를 선생님은 요 예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과랑 딸기가 500원, 300원인데 걔를 2개, 3개씩 각각 샀어. 그랬을 때 여기에는 그걸 산 돈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선생님이 행렬이라는 게 원래 연립방정식에서 나온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자, 잘 봐야 돼. 가로, 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 이거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1x에 얼마야? 2y를 더하게 되겠죠. 아까 여기 더하기로 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야? 얘야. 걔가 온 거죠. 계산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2x 더하기 3y 2x 더하기 3y가 이렇게 해야지 요 연립방정식이 유지가 그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가로줄, 여기서는 세로줄, 뒤에선 세로줄을 보고 여기선 가로줄을 보는 것이다. 행렬 이렇게 곱해서 한 번 쓰고 행렬 곱해서 한 번 쓰고. 근데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 여기 이건 가로줄 볼 거잖아. 이게 첫 번째 가로줄인 거죠? 첫 번째 세로줄인 거죠? 행렬 만들어서 첫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에 쓰면 됩니다. 뭔 느낌 들었어? 얘는 어때 쓰냐? 두 번째 가로줄이잖아요. 두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에 7을 쓴 거죠. 상태가. 그래서 무조건 앞에서는 행, 뒤에서는 열을 본다. 행열 이렇게. 행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곱셈이 좀 어렵잖아요. 곱셈은 같이 몇 개를 더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거 행렬을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어쩌면 소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 문제 1번을 먼저 보세요. 얘들아 바로 문제로 와. 자, 행렬 A에 I, J 성분인 A, I, J 얘들아 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A11, 뭐 A12 뭐 이런 애 있잖아. 걔가 어떻게 모양이 되냐면 이런 형태로 I랑 J를 곱하고 I를 뺀 다음에 3을 더한 값이 된대요. 자, 그랬을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I는 행일까 열일까? 행. 그럼 얘들 가로줄이 몇 칸 있다는 거예요? 두 줄. 그래서 가로줄이 이렇게 두 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J는 세로줄일 거잖아. 열. 맞아요? 근데 열이 몇 칸 있대? 3개까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6개 박스 안에다가 각각 숫자를 넣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제 계산 갑니다. A11은 여기가 A11 자리잖아요. 걔는 계산 어떻게? 1이랑 1을 곱하고 I 첫 번째 있는 숫자 1을 빼고 3을 덧셈하면 3이 되겠죠. 이 규칙에 의해서 행렬에 있는 이 숫자를 결정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I, J. 그럼 얘들아 A1 구해보세요. 얼마인가? 2 빼기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4죠. 그거 어디다 써? 여기다 쓰겠죠. A1, 다 구해야 돼. 6번. 어쩔 수 없어. A13 구하세요. 그렇지. 그래서 5 쓰면 돼.
행렬점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6개가 있다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칸을 쓴 거지 칸은 없어요. 요건 칸은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 2, 1 얼마? 4. 그렇지. 그 다음에 A, 2, 2도 구해보세요. 얼마? 5, 그렇지. 마지막 A, 2, 3, 7. 근데 이제 A라는 행렬 이제 알아냈죠? 아, 행렬이 이렇게 생겼나봐. 자, 행렬을 쓸 때는 근데 열을 잘 맞춰서 직사각형 형태처럼 잘 쓰시고 괄호도 묶어 쓰시면 됩니다. 자,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응? 뭐야? 27 답을 쓰시면 되겠죠. 자, 행렬을 언제 또 쓸 수 있냐? 5번을 보세요. 5번 같은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아, 6번이 있었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5번 가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각 지점 사이에 일방 통행로를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행렬의 각 성분은요,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의 개수로 성분을 표시하겠대. 얘들아 성분 표시 이해됐어? I에서 J로 가는 통행로의 개수를 얘기하겠대. 이해됐어요? 진짜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그럼 얘들아 A 1은 뭘 얘기할까? 1에서 1로 가야 되죠. 근데 1에서 1로 가는 거 어디 있어? 없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이게 1에서 1로 가는 거 뭐냐고 마치 얘처럼 2에서 2로 이렇게 곧바로 돌아가는 요런 게 A11이 되는 건데 없잖아요. 그래서 0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A12는 그럼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1에서 2로 가는 통행 몇 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13은? 그치? 1에서 3으로 가는 통행로 한 개잖아요. 그럼 1이지. A21은? 2는 얼마야? 2에서 1로 가야 돼. 한 개. 그럼 한 개네. A22는? 하나. 그 다음에 A23 하나. 그치? 요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A31 없어요. A32 2개. 그렇지. 2개. 그 다음에 A33 없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A11 이런 거 다 빼고 숫자만 착착착 적은 게 바로 나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럼 누구냐? 3번이야 3번? 답이 되겠어요. 얘들아 행렬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내가 지정할 수 있다. 뭐 어디서 어디로 가는 통행로 뭐 이런 거 개수도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했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쉬우니까 이거 유형 2번에 10번 하나만 할게요. 자, 얘들아 10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두 행렬에 대해요. A랑 B 같대. 두 행렬이 같대. 그럼 얘들아 당연히 어디가 같아야 돼? 그 각각의 자리, 위치마다 값이 같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식을 세워보자. 바로 세워봐. 10번에 얘들아 AC는 누구고? C제곱 빼기 3이고 2분의 A 더하기 1은 얼마고? 0이고 B는 누구고? 그렇지. 그 다음에 3C제곱 빼기 BC는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벌써 A 나오는 거 아니에요? A 얼마야? Y이지 뭐야. 그 다음에 여기 B 벌써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야? 4지 뭐야. 어디다 넣을래? 위나 아래나? 위가 더 나을까? A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C제곱 2C 마상 C가 뭐지? 이렇게 되나? 근데 저기를 이제 둘 중에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B가 4니까 뭐거든요?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러면 C가 3분의 1이나 1이 되죠? 그럼 얘들아 C는 누구 골라야 할까? 그렇지, 공통으로 되는 1을 고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다. 제곱해서 더해주세요. 얼마? 21. 이게 답이야, 얘들아.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제 행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이제 굳이 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색한 거지. 계산은 쉽다. 자, 그 다음은 또 계산인데 유형 16번 해볼까요? 이것도 한 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16번 한번 와보세요. 자,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의 두 교점의 좌표를 A, B, C, D라 하고 두 번째 직선이랑 이차함수 그래프 교점을 EF, GH라고 할 때 두 행렬을 A, B, C, D, EF, GH 이렇게 각각 만들었대요. 자, 이랬을 때 얘를 구해줘. 근데 얘는 저 A, B, C, D 이걸 다 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좀 만들고 자, 스칼라배를 할 거니까요. 4배 A하고 2배 B 빼기 3A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얘를 좀 간단히 만들고 나서 A라는 행렬에다가 B의 2배를 한 거를 덧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성분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A, B, C, D를 구하러 가봅시다. 첫 번째 Y는 2X 더하기 5랑 Y는 X제곱 마X 마오 연립 얘들아 연립할 수 있죠? 이제 각자 하고 만납시다. 각자 뭐 볼 게 뭐 있냐. 그다음에 Y는 아이고 그러면은 A가 뭐요? A랑 E가 양수 둘 중에 양수인 거니까 50 그다음에 B는 I EF는 E가 양수 1, 7, 3, 이렇게 얘들아 썼어? 그럼 이제 얘들아 계산 좀 해줘라. 선생님 자리가 없네. A랑 여기 B의 스칼라배는 각각의 성분을 2배씩 하는 거였죠? 2배씩 뻥튀기 해서 각각의 계산을 덧셈을 해주세요. 그럼 뭐 나오나 얘들아? 요 결과가 한 줄? 나도 칸이 좀 칸이 없네. 칸이 없어. 잘 나왔어?
마오, 마오랑 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줘. 답은 18 되겠습니다.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번으로 바로 갑시다. 너무 쉬워가지고 그치? 그냥 바로 끝나겠죠? 자, 19번까지는 매우 쉬우니까 바로바로 해. 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3a 더하기 4b가 이렇게 되고 행렬이 6, 5, 9, 마이너스 22가 되고 4a 마이너스 3b를 계산했더니 8, 10, 10이랑 4 이렇게 됐다. 이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해줘 그랬네.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할래? 열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2하고 여기다 몇 배? 4, 여기다 4배하고 여기는 3. 3배 해? 자 계산 갑니다. 그러면 12a 더하기 4, 16b는 여기다 스칼라를 하는 거잖아. 4배 그럼 얼마야? 24, 20, 36, 마이너스 88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2a 마이너스 9b 얘는 스칼라배를 하는데 얘는 3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24, 30, 36, 12 자, 근데 얘들아 연립을 할 때 둘을 어떻게 할 거야? 빼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남아? 25b인데 자 얘네 둘을 뺄셈 합니다. 근데 얘들아 크기 사이즈가 똑같죠? 그러니까 각각의 구성 요소를 같은 위치에서 빼시면 됩니다. 자 빼줘 얼마야?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들아 25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25 25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실수배 그죠? 자 그러면 이 b는 얼마?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b를 알면 당연히 a 하나 구할 수 있겠죠. a는 얼마지? 어디다 넣는 게 낫나? 위에 하나 넣어볼까요? 나도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자 여기다가 살짝 넣을게. b 여기다 4배 하면은 0, 8, 0, 16이 되거든. 근데 여기에 a에 3배를 했더니 얘가 나온 거야. 그럼 얘가 뭐여야 돼? 3a가 6 6에 6 더하잖아. 여기 마3 여기는 9 여기는 마6 이렇게 되나? 그래야지 얘랑 얘 더해서 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3a야 얘들아. 그럼 a는 얼마야? 3은 나눠 2 마일 3 마일. 그러면 이제 a 나왔죠. 근데 얘들아 이제 결론이야. a랑 b를 더해줘. 다음 얼마니? 2, 1 0과 왜 0이요? 3 아니야? 2, 1, 3 마일.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그 위치마다 그냥 위치마다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위치마다 계산하면 돼서 오히려 편리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행렬의 곱셈 아까 좀 어려웠잖아. 곱셈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곱셈은 내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행렬 가로 세로 이거를 이렇게 이게 하나야 얘들아. 하나 해서 덧셈을 한 거 이게 하나야. 이렇게 쭉쭉 다 계산을 쭉쭉쭉 곱해서 더한 게 하나야.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얘도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 행렬 곱셈에 연산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얘들아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사과와 배를 몇 개씩 샀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사과 배를 몇 개씩 사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값어치가 나오겠죠. 돈이. 그 돈은 계산 어떻게 한다? 가로 세로 이렇게 곱을 한다. 자 곱은 어떻게 해요? AX와 BY를 한 다음에 다 더해야지 돈이 나온다는 거지.
전체 돈 그잖아. 이게 전체 돈이잖아요. 그래서 곱셈은 이렇게 가로 세로를 곱해서 한다. 자, 근데 이거 곱셈은 언제 된다고요? 여기가 1 곱하기 2행렬, 여기는 2 곱하기 1행렬일 때 여기 가운데 길이가 두 개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A랑 X를 곱하고 B랑 Y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같을 때 마지막 결론은 1 곱하기 1행렬, 여기 남은 애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딱 하나, 달랑 하나 나오는 거죠. 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은 뭐 2번 같은 경우에 위치를 보면 A, B 있고 여기가 X, Y, U, V 이렇게 나왔죠. 자, 얘는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사과랑 딸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는 X, Y는 2개, 3개를 산 거고 얘 U, V는 5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다른 개수만큼을 산 거지. 그럼 당연히 돈이 어떨까? 내가 몇 개를 사는지에 따라 돈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럴 때 옆에다가 내가 사과배를 2개, 3개 사면 얼마고 3개, 4개 사면 얼마야 라고 각각을 지정해서 써주는 거죠. 돈을. 그게 얘라는 거지. 상태. 이해됐어? 자, 그런데 행렬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그건 어디다 쓰냐? AX 더하기 BY를 해서 내가 X개, Y개, 사과를 X개 사고 딸기를 Y개 살 때 돈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B랑 UV를 해서는 여기 밑에 쓴다. AU, BV 여기 옆에 쓰는 게 아니고 왜 밑에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행렬이기 때문에 행이 이게 가로줄이 첫 번째 가로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세로줄이면 얘랑 얘를 계산한 거는 1 곱하기 1, 즉 A 원원의 위치에 써야 한다는 거죠. 상태가. 그럼 얘는 그럼 AB, UV 한 건 어떻게 쓰냐? 얘는 첫 번째 가로줄이 얘는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열이니까 A1, 2에 써야 되죠. 근데 A1, 2가 어디냐면은 A1, 2가 어딘가요? 잠깐만. 행열. 첫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줄. 그럼 여기다 써야 되는데? 1이잖아요. 그치? 잘못 썼다. 그렇네. 여기다 써야 돼. 옆에다 써야 되네. A1, 2가 어디야?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그러냐고요? 네, 한번 봅시다. 여기가 몇 곱하기 몇 했냐?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똑같으니까 1 곱하기 2행렬 남겠죠? 1 곱하기 2행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도 선생님도 헷갈렸잖아. 하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어디 쓸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행, 여기서는 열을 본다. 행열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런 거부터 A, B, C, D랑 X, Y. 그럼 얘들아,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딸기랑 아까 사과랑 딸기 있었잖아요. 사과 딸기를 2개, 3개 산 거지, 상황이. 그럼 얘는 누구냐고? 얘는 다른 애를 산 거지. 사과 딸기 말고 선생님이 사과랑 뭐 포도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사과 포도를 2개, 3개 사면 어떻게 될까? 돈이 비교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꼭 그렇게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서 할 말이 없어, 선생님도. 근데 그렇게 쓰면 더 편리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타다다가 행렬로 쭉 늘어놓으면 되니까 더 쉽게 늘어놓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자, AB랑 XY를 곱해서 AX 더하기 BY 하면은 이게 사과 딸기를 X개, Y개 살 때의 돈이 나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얘랑 얘는 어디다 써야 돼? CD와 XY 곱은 밑에다 쓰겠죠? 그러면 얘가 뭐야? CX, GY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건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사과랑 포도, 다른 거 과일 사고 싶어. 근데 진짜 2개랑 3개 살 거야. 그럴 때는 사과, 포도를 2개, 3개 사는 경우를 여기다가 돈을 생각해주면 비교도 쉽죠. 바로 밑에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고 있어? 뭐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이제 네 번째도 해볼까? A, B, C, D랑 X, Y, 그 다음에 U, V 있었나?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거야?
옆에는 A, B, U, V는 뭘까? 아까처럼. 사과 딸기를. 네. 그치, 뭐 2개, 3개 말고 다른 개수로 사고 싶은 거지. 그랬을 때 돈이 얼마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과일을 바꾸면 돈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과랑 뭐 포도를 사게 된 거지. 그러면 사과, 포도를 2개, 3개 샀을 때 얼마고, 뭐 3개, 4개 샀을 때 얼마인지를 각각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예산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다. 고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상황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상황을 좀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 연립 방정식이거든 결국엔 그걸 생각하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요렇게 곱한 건 어디다 써?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AB랑 UV 한 번 어디다 써? UV 여기다 쓰고 CD랑 XY 한 거는 두 번째 줄 첫 번째 라인에 써야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라인에 CX, DY를 쓰는 것이고 두 번째 줄, 두 번째 라인이니까 두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열 여기다 쓰게 되겠죠? CU, DV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곱셈? 형태? 이해됐어요? 근데 이 형태를 기억할 때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쓰시면 아 내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24번 자, 새 행렬의 성분이 얼마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자, 그럼 얘들아, 새 행렬의 곱, A, B, C 곱을 찾으래. 자, 이렇게 생겼고요. A가 B는 2x2 행렬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C는 X와 X2 저기 그 일단 이거 4번 계산해보세요. 4번 식에서 1 계산해보세요, 너네. 그 12가 AU CD가 그러니까 항으로 썼을 때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AUBV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잘못 쓴 거야. BV가 맞아요. AUBV. 그니까 뭘 쓴 거야? 얘는 맞나? 네, 다른 거 더. 다른 그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자 얘들아 이거 해보고 있어요? 자, 순서대로 이게 세 개를 아직 한꺼번에 우리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얘랑 계산합니다. 자 그럼 어디 있어? 첫 번째 가로에 첫 번째 열에 쓸 거죠? 얼마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로에 두 번째 라인에 쓸 거죠? 여기다 뭐라고 써? 근데 얘들아 얘는 쉼표는 찍지 않기 때문에 좀 띄어서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띄엄 쓰면은 이게 또 4개인가 성분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잘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X2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가로줄, 세로줄이죠? 한 방에 끝나야 돼. 이게 1x1 행렬 돼야 됩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돼? 6x 하고 이게 통째 그냥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얘 정리를 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x 되고 16x 마팔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얘가 x는 a일 때 최대값 b를 갖는다. 왜요? 2차 함수인데 어떡해? 자 그럼 얘들아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요? b의 꼭지점 만들면 되겠죠? 자 어떻게?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그러면 x마 8 제곱하고 64 더하면 얼마야? 56인가? 네. 그냥 선생님이 저거 표준형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해석해보세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 가져요? 8일 때 56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64가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지금 행렬 문제를 보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방정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수 있다. 문제를 모든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 가겠습니다. 몇 시까요? 거의 9시긴 한데요. 이거 6번 한번 하고 쉬는 시간. 저기도 영 7분까지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네? 여보,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거 하기 전에, 저거, 이 곱셈의 그 연산 법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행렬이라는 새로운 계산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행렬이라는 새로운 형태 시스템을. 근데 수학자들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올 때는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계산을 전부 다 할 수 있는지를 다 한 번씩 다 체크를 하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숫자의 계산에서 쓰는 게 뭐냐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연산 법칙들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연산 법칙이 이 행렬에서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연산 법칙은 교환 법칙이에요. 자, 얘들아, A랑 B 행렬을 두 개를 더 할 겁니다. A랑 B 더한 거랑 B랑 A 더한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자, 근데 얘들아, 뺄셈은 원래 숫자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인정하는 거 맞죠? 그게 계산을 뭐 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숫자에서랑 좀 다른 점이 얘예요. 자, A랑 B를 곱해볼게요. 자, 걔랑 BA 곱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 숫자에서는 얘랑 얘가 같잖아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얘가 다르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르게 되냐면 얘들아, 이 곱을 계산할 때 선생님이 아까 여기 아직 안 됐죠? 얘랑 얘라고 생각해보세요. 형태가 똑같은 게 없네.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얘 뒤집으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아? 안 되잖아. 이게 계산도 사실 안 되잖아요. 지금 얘를 뒤집으면은 얘로 해야겠다. A, B, C, D를 X, Y, U, V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는 요렇게 곱하게 되죠. A, B랑 B, Y의 계산이 되잖아. 근데 얘를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럼 누구랑 누구 계산하게 돼? A, X랑 CU 아니에요? CU? 뭐 얘가 맞아요? 성분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자리를 바꾸는 순간 뭐 다른 계산식이 전혀 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곱셈이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이게 숫자랑 다른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숫자에서는 우리가 결합 법칙을 쉬운 거, 뭐 얘랑 먼저 더해서 10 만들고 막 이렇게 계산하잖아, 막.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덧셈은 상관이 없어.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결합 법칙에서도 A, B, C 이렇게 계산을 하나, 뭐 A랑 BC 먼저 하고, 뭐 또는 A랑 C 먼저 하든 뭐 덧셈에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곱셈에서가 안 됩니다. 곱셈은 이 순서가 중요해졌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A, B, C랑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순서가 이게 똑같잖아요. 그때만 A, B 곱한 거랑 B, C 곱해서 A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A랑 C를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네 생각해봐. 2랑 3이랑 5가 있어. 그럼 선생님은 2, 5, 10에다 3을 곱해서 30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숫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는 상황이야. 지금 계산을 그냥 내가 2, 5, 10이니까 30이네 이렇게 한다고 머릿속에서. 너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거는 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서도 변환 법칙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A, C를 먼저 이렇게 얘네 둘을 먼저 할 수는 없어. 이 A, B, C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순간에만 얘네들하고 이 C 곱한 거랑 B, C 곱하고 A 곱한 게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할 때에도 당연히 뭐 조심해야 돼? 순서를 조심해야죠. 자, A, B 더하기 C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 B 더하기 A, C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A, B 곱하면 그냥 BA랑 같은 거 아닌가? 근데 얘는 안 된다고요. 무조건 A, B 순서대로 A 먼저 B 나중. 얘는 A, C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곱하셔야 답이 똑같이 나와요. 막 얘를 막 바꿔서 구한다든지 하면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내가 BA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 더하기 C BA를 알고 싶어. 그러면 A를 뒤에 같이 배치해야지. A를 뒤에 배치해. 그러면 어떻게 돼? BA, CA가 되겠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무조건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돼. 근데 이거는 다 왜 때문이야? 교환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곱셈의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얘들아, 이게 안 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뭐도 안 되냐면요. 저것도 안 돼요. 그 지수 법칙이라든지. 근데 지수 법칙은 왜 안 되는 거냐면 우리 지수 법칙이 x, y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x제곱 y제곱이라 쓰지 않나? 근데 이 x, y제곱은 사실 뭐냐면 x, y를 두 번 곱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랑 y랑 x 자리를 바꿔서 x제곱 y제곱을 쓰고 있었던 거라고요, 상황이. 근데 지금 얘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xy 곱하기 xy를 해야 돼요. xy를 구해서 두 번을 곱하셔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x제곱 y제곱이 아니라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를 그대로 쓰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얘 때문에. 교환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연산법칙에서 교환은 원래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뭐도 안 되냐? 곱셈 공식 이런 거 안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우리가 뭐 완전 제곱식 x 더하기 y 제곱이 x제곱 2xy y제곱이라고 해서 여기가 2xy가 됐던 건 뭐예요? xy 더하기 yx의 덧셈이 2xy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얘는 xy랑 yx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2xy 이렇게 공식처럼 쓸 수 없는 거예요. 못 써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x 더하기 y를 제곱하셔야 돼요. 아니면 4번 하든지 x제곱, xy, yx, y제곱 각각 4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썼던 법칙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그냥 연산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얘들아, 저거 문제 하나 풀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했냐? 27번 때문에 그래요. 자, 얘들아, 거기 2a 더하기 b 있어? 그리고 누구 있어? 예. 근데 얘들아, 이거 가지고 뭐 구하랬어? y제곱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합쳐. 합쳐 아니에요? 합쳐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얘네들 곱해서 쓰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왜냐고요? 교환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함정이에요. 함정이에요. 절대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구해도 될까? 두 개 곱해서 합차로 해도 될까? 언제냐면 AB랑 BA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때. 교환이 성립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써도 돼요. 곱셈 공식을. 근데 그런 말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일단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둘을 진짜 더해. 연립을 하는 거지. 자, 얘네 둘 더하면 누가 나와요? 4A 4a가 얼마예요? 이거 더해봐라. 4 y 0 2. 그럼 얘들아 4a가 나왔으니까 뭐 2a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2a를 여기서 구해요. 2a가 얼마야? 2 마일 0 1이죠? 4a 제곱은 2a의 제곱은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숫자라서 스칼라배는 다 돼요. 괜찮아요. 숫자니까. 그래서 2a 제곱을 해도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2a를 알아왔다면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2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걔가 2 마일 0 1에다가 b를 더해서 얻어낸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둘을 계산해갖고 b를 구하면 돼요. b는 얼마야?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b는 0 얼마야? 1 1 아니야? 1 마일 1 아니야? 네. 더해서 얘 더해서 내가 어. 1 3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b제곱은 진짜 b를 제곱하면 되겠죠? 계산 두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시면 돼요. 자, 2a 제곱은요 2 마일 0 1을 두 번 진짜로 하면 됩니다. b도요 0 1 1 3을 두 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2x2 행렬에 곱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거 어디다 써? 첫 번째 가로에 첫 번째 라인에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얼마? 4. 0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여기다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라인에 쓰겠죠? 여기다가 얼마? 마이 이렇게. 마3이겠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 0인가요? 그 다음에 얼마야? 0하고 1. 그러면 얘가 일단 답이 되겠고요. 네, 이쪽도 갑니다. 자, 계산 0, 1이니까 1. 자, 차근차근 해보세요. 0, 3, 1, 1 이렇게 되나? 맞나? 가보세요. 계산 각자 해. 연습해보세요. 빼면 나왔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 1, 유성분 어딜까? 얘죠. 얘가 1, 이성분 맞아요? 가로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라인 찾는 거니까 마이육이 답이 되겠죠. 잠깐 쉬고 오세요. 자, 그럼 얘들아 저거 다 더해주세요. 60에 4를 더하는데 저 4개 더해. 4개 팔아도 4개를 더해, 4개를. 다 더하야 모든 다 성분에 더하는 합수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더해야지. 4개. 근데 이 야, 근데 이거를 풀기 전에 계산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62제곱이 어째 공통인수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1, 1, 3, 3 될 거잖아요. 결국에 공통인수 묶으면. 그러면 이거 얼마야? 8이죠? 8이 얼마야? 이게 몇 제곱? 3제곱. 그럼 이거 얼마? 265. 그래서 얘가 2의 k니까 k는 65다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야, 이게 행렬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계산이 그래서 그렇지. 행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 행렬이 나오는 순간, 곱셈이 나오는 순간 아까 영행렬처럼요. 이 곱셈에서는 약간 덧셈에서는 A랑 0을 더하면 얼마겠어? A겠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처럼 곱셈에서는 보통 1을 곱하면 자기 자신 되잖아요. 걔를 이제 곱셈에서 1의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하고, 그 단위 행렬을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얘는 아예 용어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E라고 씁니다. E. 자, 근데 그 E는 단위 행렬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요. 여기를 주대각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주대각선이 전부 1의 형태고 나머지는 전부 0의 꼬린 형태를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대각선의 위치에는 무엇이 놓이게 되냐면요. 얘가 얘들아 성분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A 1, 여기는 A 2,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가 똑같아지는 그곳 1, 2, 3, 4, 4, 5,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주대각선이 차지하는 공간인데 그 주대각선들만 1로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성분이 전부 0인 행렬, 그런 걸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단위 행렬이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A 곱하기 2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모르지만 A11, A12, 21, 22 여기다가 얘가 2개짜리면 이제 2 곱하기 2 단위 행렬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행렬은 이게 무조건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는데 2 곱하기 2행렬, 3 곱하기 3행렬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단위 행렬은 무조건 주대각선이 1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해 볼래? 이렇게 하면 얼마야? 끝인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답이 0이니까. 그 다음은 얼마야? 그 다음 얼마야? 그 다음 이렇게 가. 어때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 단위행렬에서 주대각선만 1을 차지하는 이유는 얘를 그대로 내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위행렬이 나오면 얘들아, 근데 이 단위행렬은요 곱하기 1과 같은 애기 때문에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2a를 하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a 2a 말고 2a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행렬은요 AE랑 AB, BA 곱셈이 다르죠. 그런데 이 단위 행렬만큼은 무엇이 성립하냐? A랑 1을 곱하든 B랑 A를 곱하든 전부 자기 자신 A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E가 하나 껴있으면, 근데 일단 E가 하나 껴있으면 그럼 뭐가 될까요? 네? E가 하나 껴있으면 뭐 돼? 지수 법칙,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E가 하나 껴있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 행렬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 35번 가겠습니다. 자, 35번에 A 행렬을 어쩌고저쩌고 줬네 얘들아. 자,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행렬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개수만 본다서 쓰는 거야. 얼마 이제 x, y 다 떼고 얼마 개수만 가지고 어차피 계산을 하게 되니까 개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형태를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지. 쉽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a 제곱, a 세제곱, a 100제곱까지 구해라. 그럼 얘들아 이거 다 해? 100제곱까지?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반복 규칙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a 있으니까 a 제곱부터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들아 이거 이제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a 제곱.
얘들아 각자 계산. 네, 각자 계산에 선생님 거 보지 말고. 세제곱도 응. 요즘 뭐 없잖아. 세제곱도 계산해 보시고. 얘들아, A 세제곱 했어? 어? 걔가 누구야? 단위행렬의 마이너스 K배, 마이너스 1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얘들아, A 4제곱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 A 세제곱에 A 하나 덧붙이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들아, 1랑 A 곱해봤자 A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A 5제곱은 그럼 뭐냐? A 4제곱에 A를 곱하면 되는데 A 4제곱이 마이너스 A야.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A 6제곱은 그러면 A 세제곱의 제곱이잖아요.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일까? 마이너스는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고 이 제곱이겠죠. 얘들아, 이 제곱은 누군지 알아요? 2예요. 왜냐면 1의 제곱이 얼마야? 1이죠. 1의 세제곱 얼마야? 1이죠. 1의 100제곱 얼마야? 1이죠. 얘가 마치 곱셈에서 1, 자기 자신을 내보내주기 때문에 2에다가 1을 곱하면 그냥 이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을 여러 번 곱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2는 거듭 제곱이 모두 전부 자기 자신 2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A 6제곱이다 2가 나왔고 A 7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그냥 A죠. 왜냐면 2에다 A를 곱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A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몇 개 묶음을? 6개 묶음을 생각해야 되죠. 자, 근데 6개 묶음을 보면 그 다음에 얘가 마이고 마 A 제곱 플러스 2라서 6개 묶음이 실제로 보면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각각의 성분에 상관없이.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몇 개 있어? 100 나누기 6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16번 되고 4개가 남아있잖아. 그 4개가 뭐냐면 요렇게 4개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왜 세제곱이 됐어? 제곱. 그러면은 A 사라지고 여기에 A 제곱 빼기 2 이렇게 남겠다. 맞죠? 요거는 선생님 4개인데 이거 2개 다 없애고 쓴 거예요. 해도 돼? 안 돼? 나중에 헷갈리려나? 헷갈릴 것 같으면 4개 쓰고 지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안 하고요.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A 제곱 아까 이거 계산해놨잖아. 여기 얘에서 단위 행렬 1을 빼세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도 계산해놨잖아요. 밑에 2개 더하면 얘 아니에요? 그죠? 자, 더해봐라. 얼마니? 마3 마루트 3 루트 3 0.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해보세요. 답은? 마상. 네. 마이 곱하기 A가 뭘까요? 뭐라고 어디? 마이 곱하기 A
마 2 곱하기 A가 Y이요. 마 A냐고요? 네. 무슨 소리? 마 2 알파벳. 알파벳 마 2 곱하기 요거 말하는 거예요? 2랑 A 곱하면 얼마나 했어? 2랑 2 곱하기 자기 자신 그 A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은 얘들아 이제 36번 선생님이 아까 뭐 사과배 했던 거 이거 기억나죠? 이거를 토대로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실생활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일단 36번 한번 봐보세요. 갑자기 39 보면 어려우니까. 자, 두 제과점 A, B에서 판매하는 빵과 쿠키 가격이 표 1이고 그 다음에 시우 연우가 사려는 빵과 쿠키 개수가 표 2와 같다. 자, 걔를 행렬 두 행렬로 A, B, C, D, E, F, G, H로 나타냈다. 자, 이랬을 때 행렬 X, Y의 2by 1 성분, 2곱 2, 1 성분이 나타내는 건 뭐냐? 자, 그럼 얘들아 X, Y를 곱하라고 했죠? 맞아?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들아 2,1 성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로줄. 여기 두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여기죠. 근데 여기는 계산이 누구랑 해야 돼? CD와 EF, EG 이렇게 두 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2,1 성분은 CE 더하기 DG 성분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들아? C가 뭐냐면 제과점 B에서 산 빵 개수예요, 맞죠? 빵 아닌가? 돈인가? 빵 가격? 근데 걔가 얘랑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누구야? 시오가 산 빵의 개수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오가 제과점 B에서 산 빵의 가격이 되겠죠. 전체 가격.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들아 DG, D 곱하기 G는 뭐예요? D 곱하기 G. 시오가 제과점 B에서 쿠키를 산 총 가격인 거죠. 근데 걔를 더해. 그 둘을 더해. 그럼 결국 뭐야? 시오가 제과점 B에서 쿠키랑 빵을 모두 산 총 가격이 되겠지 뭐. 총 가격. 그게 어디 있어? 그게 3번이죠. 얘들아 이 해석할 수 있겠어? 진짜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연립 방정식인데 그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계산하면 시우랑 뭐 빵이 얼마인데 그거를 시우가 몇 개 샀는지 또는 뭐 연우가 몇 개 샀는지 다르게 사도 그거를 한 번에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들아 좀 어려워 보이는 39번을 갈까요? 어려워 보이는데 상관이 없어. 자, 각 가게에서 필요한 운동화 구두를 두 공장 A, B 중 한 공장에서만 구입하는 저기 위에부터 읽어야 되는구나. 공장 A, B에서 운동화랑 구두를 만들어요. 공장이 두 군데야.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운동화를 두 신발 가게 X, Y 가게에서 몇 개씩 필요하다는 거지. 몇 개씩 사고 싶다. 자, 그랬을 때 그 한 공장에서만 그 구두랑 운동화를 각각 샀을 때의 가격이 표 3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X에서 A 공장 것만 다 사면은 338,000원? 이게 얼마냐? 그럼 33만 8천원인가? 33만 8천원이 드는 거고 가게 X가 B 공장에서만 다 들여오잖아, 운동화 구두를. 그러면 38만 2천원이 드는 거지.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걸 생각했을 때 가게 X는 그럼 나 A 공장에서 다 사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상황은 여기까지 왔어? 자, 그랬을 때 P랑 Q가 이제 표 1, 2를 얘기하는 거죠. 그 표 1, 2의 행렬을 PQ라고 했을 때 어떤 행렬의 2,2 성분이 무슨 행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2 성분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d 값이 나일 때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그 d가 그 표 3에서 얘기하는 d인가 보다. 근데 얘들아, 표 3에서 의미하는 d를 그 한국말로 얘기해봐. 아까 전에 그 보기에 있던 거 있잖아. 그런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비공장에서 B 공장에서 가게 이렇게 가게 Y가 B 공장에서만 운동화랑 구두를 모두 구입할 때 드는 돈이겠죠. 그게 뒤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황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동혁이 되는데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그 D를 표현하려면 PQ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는 거지, 문제가. 근데 얘들아, PQ를 이렇게 봐보세요. PQ를 그대로 16, 14, A, 27 이렇게랑 Q가 8, B, C, 5잖아요. 그럼 얘들아, 2,2 성분을 만들려면 어디랑 어디 계산해야 돼? 이렇게 두 번째 가로줄이랑 두 번째 세로줄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근데 얘랑 계산하면 A랑 B를 곱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표 1, 2를 쳐다보세요. A가 뭐야? A 공장에 나오는 구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맞아? 가게 Y가 B 공장에서 나오는 걸 체크하고 싶은 건데 A 공장의 구두를 체크해서 뭐 할 거냐고, 이 A를 써서 뭐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럼 우리 그죠? 반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QP를 가볼게요. 그럼 얘는 8BC5랑 16, 14, A, 27. 자, 그럼 얘들아, 2,2 성분은 누구랑 누구의 곱으로 얻어지는 거야? C5랑 14, 27로 얻어지는 건데 얘를 계산하면 C랑 14의 곱이 되겠죠. 그럼 저기 표 1, 2를 보고 해석해봐. 무슨 의미야? 가게 Y에서 운동화가 C켤레 필요해요. 근데 그게 14는 뭐야? 그 B공장에서 얻어낼 때 14,000원이라는 거 아니야? 하나에? 그럼 B공장에서 그 14,000원에 C켤레를 사오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27은 뭐예요? 가게 어디서? 지금 어디냐? 가게 Y에서, 그치? 구두 5켤레를 어디서? B공장에서 27,000원에 해오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당? 그러면 결국에 이걸 합치면 뭐가 되겠어? 가게 Y가 B공장에서 운동화 구두를 다 구입한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렬 간은 결국에는 QP여야 돼, 상황이. 그리고 성분 D 값이 얼마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C를 몰라서 전체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알아내야 돼? 그 QP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야? 표 3인 338, 382, 249, D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A랑 뭐 C를 알아가지고 D를 구해달라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들아, 뭐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냐면 여기 A랑 B랑 C가 골고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계산을 각자 해봐야겠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제 곱셈을 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야, 계산이 왜 이렇게 숫자가 귀찮은 거야? 6, 8에 48, 128. 뭐야, 다 했어, 재현이? 네, 다 했대요. 그러면 우리 좀 알려줘. 숟가락으로.
170이 이렇게 받아 올리거든요. 선생님 계산해야 되니까. 얘가 180이네요. 382. 그럼 112 빼면 얼마야? 270 27B가 270이야? 그럼 B가 10. 근데 그럼 A가 21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C를 구할 수 있어요. 16이 5A인데 5 곱하기 21 1개 249 네 105를 얼마? 105 빼면 얼마냐? 144 144 16이 8 아니 9지 9 왜냐면 얘가 4, 46이니까 그러면 9 그러면 이제 마지막 D는 계산 어떻게? 14 곱하기 C니까 9 5 곱하기 27 하면은 D가 마지막에 나오겠다 계산 짜증나게 줘 4, 9, 36 261 와 261? 계산해야 돼. 다 계산 그래서 얘들아 261이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행렬의 위치를 해석해낼 수 있느냐 얘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PO3이 QP였던 거예요? 어? PO3이 QP인 거예요? Q3이? 아 표3이? 네. 그치 표3이 QP 이 두 개 곱을 했을 때 얻어낸 결과라는 거지 아니야? 맞지 않아? 선생님 문제는 책 넣고 그치 책 다시 피면 되지 자 그러면 행렬의 여기 두 개 유형 11까지만 할까요? 자 행렬의 이제 곱셈에 대한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연산 법칙이랑 이런 거 알려드렸죠?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2번 갑시다 두 행렬에 대해서 제의 1, 2성분은 근데 얘들아 A제곱 얘들아 이거 A랑 BA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얘를 이렇게 지우고 싶잖아 절대 안 돼. 이것 때문에 애들이 틀려온다니까. 계산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방법이 있지. 얘들 한이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묶어요. 묶어요. 자 여기 묶을 때도 조심해야 돼. 자 묶자 얼마? A. A를 근데 앞으로 묶어야 돼. A 비중에 A가 앞에 있잖아. 앞에. 그러면 뭐 남아? A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네. 분배 법칙은 이제 순서만 유지되면 똑같으니까. 자 얘들 얘는 누구로 묶을까? A B로 묶어봐. 그럼 뭐 남아? A. A 마이너스 혹시 눈에 보여요? 공통인수가? 그러면 얼마야? 그렇지. 그럼 얘들아 A 플러스 B랑 A 빼기 B니까 행렬 줬잖아. 두 개, 걔를 더하고 뺀 거를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냐? A랑 B 더해봐라. 마일 3 0, 3 그리고 A 빼기 B A에서 B를 빼야 돼 3 3 마삼 1 2, 1 그럼 이거 곱해줘 마삼 마구 명삼 마삼 아니다 6이니까 3인가요? 그 다음에 3, 3이니까 6이고 6, 3 이렇게 되나? 일단 계산해보세요 각자 6 6 저렇게 나온다고요? 그냥 나오잖아 3 0 6 4 그지? 네. 근데 1,2성분이 어딜까? 6 그렇지 가로 첫 번째 가로줄의 두 번째 열이니까 6이 되겠지 요거 마지막 45번 갑니다 얘들아 곱셈 공식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A 빼기 B제곱을 줬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줬어요 와 기대하고 근데 나한테 A 더하기 B제곱을 와 이거 너무 자 근데 얘들아 원래라면은 이거 A 빼기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4 1 2 뭐 사이도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 여기서 막 계산하고 싶잖아.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다 풀었습니다. 얘들아 완전 제곱 이런 거 안 돼, 얘들아. 안 돼요. 자, 어떻게 돼? A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얘네를 합쳐서 마이너스 2AB
A 제곱 어? B가 안 돼. 2AB라고 했어? 아니지? A 제곱 A 제곱 A B AB BA B 제곱 그렇지. 자 그럼 얘들아 B 제곱 얘랑 얘를 보고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요거 알려줬잖아. 얘 알려줬죠.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누굴 구해낼 수 있냐면 AB 더하기 BA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묶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를 구해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 AB 더하기 BA 요만큼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식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1번식에서 A마 B의 제곱은요 마사 마이 2,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들아 덧셈은 교환법칙 된다 했잖아. 양 끝에 있어도 같이 붙여서 덧셈해도 되는 거 맞죠? 더하기니까 안 돼?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알려준 거 씁니다. 마일 0, 2, 3. 자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에 AB 더하기 BA 이렇게 써놓을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요식 구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어떤 걸 빼면 얘가 나올까? 그냥 바로 계산 가자. 여기서 얼마 빼야 돼? 3 빼고 2 빼고 0 마이 마이 2 빼야 되는 거 아니야? 3에서 2 빼야 1 남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 더하기 BA가 3이 0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식에서 아니라 귀찮지. 이게 교환법칙이 안 돼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되게 유용한 법칙이에요. 근데 얘는 안 돼요, 행렬은.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두 번째에서 A 더하기 B 제곱을 알고 싶은 거죠? A 더하기 B 제곱 알고 싶은 거 아닌가? 아네 나 문제가 여기 있다. A 더하기 B 제곱 이건 알고 싶은 거고요. 이거 제곱은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마이너 2, 3에다가 A, B 더하기 BA를 어떻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더해줘. 2 5. 근데 문제에서 뭐래? 그냥 구하래? 얼마? 와 얘들아 숙제는 어디? 여기까지 11번까지 해와주세요. 아니 얘들아 그리고 그 특강 숙제도 그 월요일까지 마무리했고 네? 못 들었어요. 특강 숙제 월요일까지 마무리. 주말도 잘 보내고. 이렇게 지금 빨리 말해 너무 많이 이거가 이거죠. 그런데? 이거 아니야. 눈 건데 눈.